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차분하게 종목에 대한 분석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네 박자 종목 함께 해주실 분은요. 에이콘스닥의 신준섭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저희가 여러 종목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아직 조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탄력을 저희가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자 종목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기대된다. 코콤. 네,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코콤. 이 코콤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업황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잠시 후에 기업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일단 살짝 지금 이 수식어에도 붙었다시피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좀 이슈가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스마트 시티 그 시범 도시로 이제 부산이랑 세종시 쪽을 이제 선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해서 조금 이제 좀 우리 스마트폰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IoT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부분들, 편리한 생활 쪽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생활 공간에서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 집 안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장이라든지 최근에 한참 또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팜 같이 농장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들을 업력이 이제 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동사의 기대가 동사에 대한 좀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중소형 가치주 10년 투자 전문가님이시다라고 반갑습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콤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스마트홈에서 또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하나요? 네, 일단 스마트 되게 어려운 기술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좀 새롭고 신선했던 기술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면 도어락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비디오폰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 나온다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인터폰에다 영상을 이제 첨가한 비디오 도어폰을 출시를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도 단연 지금 업력이 40년이 됐고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시장에서도 리드 기업입니다. 참고로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동사 좀 경쟁사로 꼽자면 일단 제가 예전에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현대통신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코맥스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기업이 현재 시장을 계속 나눠 가지면서 좀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콤을 또 여기서 제가 선정한 배경은 일단 전체 이제 매출이나 이런 잠시 후에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30%가 이제 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잘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금 성장 동력을 하나씩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CTV나 인터폰, 도어폰, 비디오 도어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지금 전체 그 동사의 사업 부문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약 80% 정도가 잡혀 있는 게 여전히 스마트홈 시스템 쪽에서 이제 주택 설비 부분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동사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국보 디자인 말씀드릴 때도 그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축은 안 할 수가 어차피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차피 계속적으로 신축이 들어가고 있는 건설사들은 있는 상황이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핸드폰을 계속 바꿔가는 것처럼 현재 그 가정 내에서도 조금 더 편리성을 갖춘다면 실제 또 통신사랑 제휴를 해서 비싼 비용 없이도 우리가 쉽게 누릴 수 있는 지금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코콤이 앞으로 좀 누릴 부분은 단연 또 독보적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잠깐 그 경쟁사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작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앞으로 관공서라든지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합법적인 독과점 시장이 앞으로 이제 누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좀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단연 좀 매출이 한 1,600억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동사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투자의 또 대상으로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본다면 분명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막상 코콤 했을 때는 굉장히 첨단 장비를 만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 중에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시장 성장에 좀 대비를 하고 거기에 또 맞서서 이렇게 기업을 키워 나가려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좀 잘 벌리고 있다, 뭐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인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실적표를 일단 잠시 좀 보여드리긴 할 것 같은데 매년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동사도 물론 뭐 삼성전자처럼 네, 막 고부가 사업에다가 뭐 신기술을 막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막 리드할 만한 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연 2016년도까지는 성장이 살짝 정체는 있었습니다. 그럼 성장은 하지만 티가 많이 안 나는 어떻게 보면 2015년, 6년도까지는 연평균 한 5%대, 뭐 6%대 성장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2017년도 재작년이죠. 그때부터 1,400억대 이제 매출을 달성하면서 20%대가 넘는 두 자릿수가 넘는 성장 수치가 이제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잠깐 일시적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배경에 깔리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돈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동사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작년도 결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출이 1,63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여전히 1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도 2017년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빠르게 점프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2017년도부터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너무 재투자를 많이 했어요. 또 인건비, 초반에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 큰 업체들을 상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뭐랄까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수익성이 왜 중요하냐면 매년 안정적으로 동사의 고간이 얼마가 쌓이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재작년까지는 투자가 그만큼 충분히 들어졌고 이게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시장에 대한 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더 이제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 이상 또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2천억이 채 되질 않거든요. 실적으로 지금 IoT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해외 쪽 유사한 사업종 업종들을 보시면 시가총액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4천억대에서 5천억대를 지금 이런 그 해외 경쟁 업체들은 그 정도의 지금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동사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잠시 후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외를 너무 오랫동안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좀 관심을 받을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참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봉만 놓고 봐도요. 2015년도부터 쭉 내려왔었거든요. 지난해 11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파르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야곱야곱 분위기를 달리하고 있는 이 종목. 나름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탄탄한 성적까지 쭉쭉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세를 끌고 가주려면 사실 시세를 분출시켜줄 만한 수급 주체도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물론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개별적인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BYC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우선주라든지 거래량이 작은 품절주들 위주로도 좀 거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제 새롭게 삼성전자 자체가 상승 모멘텀을 잃다 보니까 그 자금 투자금 자체가 아래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코콤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본의 아니게 지금 오늘 방송 중에 또 네. 또 연중 신고가를 좀 잡고 제가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기업적인 접근을 할 때에는 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4월부터 외국계 자금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살짝 좀 밋밋하게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도 좀 잠깐 보시면 이 추세가 기관들 추세는 그렇게 쉽게 들어오진 못하고 있어요. 작다 보니까 또 그 큰 규모 자체가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데 그 외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오랫동안 이제 동사의 지분을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체 발행 주식수가 약 1,700만 주 정도 되는데 뭐 대주주랑 좀 이전에 우호지분들 다 빼면 실질적인 유통 주식수가 800만 주, 7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외를 계속적으로 좀 받아오다 보니까 네. 없지 않아 좀 수급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또 투자자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작게 보실 수도 있지만 스몰캡이나 이런 개별적인 종목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 자체는 오랜 소외 끝에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회상의 전략을 좀 세워주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았던 만큼 어느 정도 라인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바라봐야 될지요? 네, 또 다시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우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도 거래다운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매물대 소화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8,080원에서 8,600원까지 단기적인 저항대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과거에 작년도죠. 작년도 이제 한 6월에서 이 사이에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기존에 이제 물렸던 세력들이 좀 올라가면서 좀 손바뀜이 일어날 자리로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9,000원대까지 진입이 된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더 이상의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좀 분할적인 매수 조건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잠깐 월봉을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4년에서 5년 넘게 소외를 받았어요. 거래가 단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고 잠깐 2015년도에 고점 22,700원을 기록한 이래 지금 현재 주가는 2014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아까도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실적은 2014년도에 비해서 60%, 70%가 넘는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만히 있다. 부채 비율도 30%밖에 안 되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이 700억이 넘게 갖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너무 소외를 좀 받았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올해 이제 전환점이 갖춰진다면 지금 자리가 좀 적절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현재 자리도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고요. 8,400원대, 300원대 현재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네. 매물대 소화 구간에서 분할적인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670원, 1차 목표가는 9,450원 정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박자 종목 코콤이었습니다.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나서 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실적 차트 이슈 수급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콤 최근에 분위기도 좋고 오늘장도 또 방송과 맞춰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지켜볼게요.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팀장님 말씀 주셨던 종목들을 세이브존 INC, 한국아이콜, S8, 화일약품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말씀 주시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콤도 뭐 그러겠죠. 이들 종목 중에 만약에 저희가 골라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제일 매력적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건 알아요. 물론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코콤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방송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5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부동산 제일 많이 쥐고 있는 세이브존 INC 정도가 단기적으로 만약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네. 거 봤을 때는 부동산 자산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5월에도 좀 분명히 좀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콤도 매력적이고 또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부분의 매력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이브존 INC도 괜찮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의 분위기가 다 좋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골라보고 싶어서 욕심내 질문 드렸습니다. 자,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